네,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물리학을 가르치는 정승현입니다. 뭐 오프닝 멘트는 민방에서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상반기 이론 강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이제 문풀을 하는데, 뭐 주의사항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살짝 알려드리고, 해줄 게 많기 때문에 OT는 짧게 할게요. 역학 같은 경우는 이게 기출동형 강의 같은 경우는 기출 베이스, 그 기출적인 해석적인 능력하고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어서 실전 모의고사, 실전 문제풀이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임용이든 뭐 고시 강사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저는 후반기에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치를 맞게 오셔야 되고요. 그게 제가 스케줄을 이렇게 짠 강의 기획하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제가 힘들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제가 빡세져야 돼요. 저도 이제 문제 만들려면 여러분 나중에 현역 가서 한 문제 만들어 보세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 계획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그다음 7월까지 마쳤고 이제 8월 기출 동영 들어가고 그 다음에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랑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동시에 하죠. 모의고사는 이제 일요일 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는 수금 동일해요. 있죠. 온라인은 이제 다음 날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론 강의, 실전 강의 이렇게 했는데 잠깐 요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임용을 하는 거죠. 임용 강의. 제가 가끔 종종 말하는데 저는 가르치면서 실패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유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일단 시험적인 거는 분석을 해야 돼요. 실력이 좋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시험에 맞게. 그러니까 가장 시험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날 시험을 잘 본 사람이에요. 아셨죠? 점수를 많이 푼 게 아니라 점수를 잘 받는 사람이 합격을 해요. 똑똑한 거랑 무관하겠죠. 자, 임용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해요. 독특한 시험 중에 하나죠. 고시라는 게 어차피 줄 세우는 시험이기 때문에 만점이 안 나와야 되고, 그런데 되게 다양해요. 후기도 나중에 이제 사람들도 실전에 현업에 가보면 물론 이제 약간 조미료가 MSG가 쳐 있긴 한데 일단 시험은 운도 필요합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운빨이 강하잖아요. 못 이겨요, 진짜로. 예전에도 막 찍어서 맞추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사람도 있어요. 실전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되게 독특하게 선배가 모 공대 다니다가 그 1년을 놀아가지고 뭐 노시는 분 은근 있죠. 게임하고 노시는 분도 있고 술 때문에 노시는 분도 있고. 근데 옆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재수 종합반 가면 선배 이제 놀았기 때문에 학교를 바꿨어요. 바꾸려고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했는데 아주 운 좋게도 옆 자리에 전국 모의고사 10등 안에 무조건 든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은 땡땡 의대를 다니고 있다가 의대를 학교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모의고사는 봤다 하면 한두 개밖에 안 틀려요. 수능만 봤다 하면 개망하는 거야. 그래서 삼수를 하고 있었어. 모의고사 등수를 하면은 그냥 어디든 다 합격인데 수능만 가면 망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 있어요. 자, 그리고 운도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하죠. 지역 선택이 전국을 동시에 다 봐가지고 점수 높은 순대로 어디 지역을 쓰는 게 아니라 선 지역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기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차 컷이 70이었어요. 69점 얼마였죠? 그 1차 컷을 맞으신 분들이 어느 지역을 써도 웬만하면 합격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뭐 다양해요. 들어보시면 3개월 뭐 임용 대충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요. 3년 동안 해서 1차도 합격 못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수강생인데 좀 안타까운데 2년 연속 0.xx로 떨어졌습니다. 최종 이러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거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거 전혀 고민하지 마세요. 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냥 3개월 만에 3개월 공부하고 합격한
합격했다 하면은 일단 조미료가 약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 아시죠? 예, 그냥 자기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이론 강의가 이제 우리가 이론 강의 들어가죠. 임용이라는 게 좀 독특한 게 이제 어차피 1년 코스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 공부에 취약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장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어요. 초수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끽 해봐야 중간고사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사람 없잖아. 그렇죠? 한 2주 빠삭 해가지고 2주면 다행이야. 1주 정도 빠삭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잖아. 그래서 1년 코스로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처럼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계획표를 작성해야 돼요. 안 그러면 멀리 보여요. 근데 금방 오거든요. 그리고 이 전공 6과목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육학도 보고 물결론도 보는데 하루에 100끼를 먹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찌양이 와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양이 존재를 해요. 맞죠?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아니고서는 물리적으로 하루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 맞잖아. 잠을 뭐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면 죽어요. 맞죠? 근데 잠을 안 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에서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쌓인다라는 거. 나중에 뭐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불가능한 시점이 생기니까 꼭 꾸준히 하시고 계획표 꼭 작성하세요. 하셨죠? 자,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뭐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일단 해석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론 때 문제풀이에 집중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삽질이 돼버려요. 어차피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풀어야 돼요. 시간을 여기서 곱하기 2를 주잖아요. 그러면 커트라인 확 올라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A로 해보고 B로 해보고 C로 해보고 해갖고 되면 장땡이니까. 그런데 한 번 길을 잘못 따르면 큰일 날 수 있죠. 그래서 해석 능력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임용의 큰 테두리, 큰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실전 강의는 문제풀인데 빠른 시간 안에 해석을 바탕으로 정확한 반내는 훈련할 거예요. 이거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이게 되려면 뭐가 되냐면 원사이드 길이 돼야 돼요.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조금만 물리의 센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만 주면 웬만하면 풉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모르지 않는 이상 시간만 주면 웬만하면 푸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오래 걸리는데 폭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바탕으로는 뭐냐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로 보입니다. 그냥 안 배운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실력이어도 어떤 사람은 오 이렇게 쉬웠어. 근데 어떤 사람도 아 올해 이렇게 어려웠냐. 완전 다른 시험을 치고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 정확한 답 내야 되죠. 왜냐하면 임용은 사실상 기입형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관식 시험은 찍을 수가 있죠. 근데 임용 같은 경우는 찍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죠. 수치 문제적인 문자랑 수치 문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확한 답을 내야 돼요. 내가 다 풀었으면 뭐해? 정답률이 50%가 안 되면 개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려면은 포커싱을 좀 잘 맞춰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간다 보면요. 등산에서 조난사고 당하신 거 알죠? 많이 당하거든요. 조난사고. 조난사고 누가 당하는지 아세요? 초보가 안 당합니다. 초보가 있고요. 아마가 있고요. 프로가 있어요. 누가 당하냐면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아마추어가 당합니다. 왜? 알 것 같거든. 한 조금 해보고 산도 타보고 해고 지리산도 가보고 했는데 야 이제 나 잘 타.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좀 잘 알 텐데 산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급격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음물
그 예를 들어서 겨울에 한강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죽어요. 2, 30분 안에 저체온증으로 죽거든요. 그런데 저기 산도 똑같아요. 여름철에는 일단 뭐 모기들도 있고 뭐 또 하겠지만 목욕처럼 이제 지쳐서 죽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간하고 그 다음에 체력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많이 사고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산은 어차피 내려가면 길 보이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하잖아요. 제자리로 와요. 왜? 여러분 나중에 지상 가보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어? 하잖아요. 그럼 또 산이 나와요. 또 내려오잖아요. 이거 두세 번 반복하잖아요. 멘탈 나가버립니다. 실제로 예전에도 전쟁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한번 산맥에 갔더니 산맥에 나중에 이제 지도를 찍어보니까 계속 산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동네 뒷산 같은 경우는 올라가 보면 앞에 보이잖아. 근데 산에 가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마을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산맥을 향하고 있는지를 몰라버리는 공포에 쌓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장에서도 비슷해요. 뭐냐면 올바른 길을 원사이드로 찾아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만만해 보이다가 돌아버릴 수가 있는데 항상 명심하세요. 안 그러려면 문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습은 내가 항상 말 많이 하죠. 이 굴이 날 때 멈추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어설픈 암기와 공부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살짝 알잖아요. 건드려요. 아싸리 특정 문제를 몰라버리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말했잖아. 일반 물리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망한다고. 왜? 만만해 보이거든. 풀릴 것 같거든. 근데 일반 물리를 난이도를 확 올려놓으면요. 진짜 헤매버립니다. 상당 부분 못 나요. 시험장에서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못 놓습니다. 왜?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있을까라는 이 자존심 때문에 못 나요.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게 복습 같은 것도 명확히 하시고요. 애매하게 알지 마세요. 차라리 아시죠? 공부를 할 때도 정말 빡시게 해야 돼요. 그 한 문제가 인생을 갈라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은 뭐가 이제 생기냐면 내가 문제를 보고 파악하는 게 완전히 다르게 돼요. 아시죠? 문제를 보고. 그래 지금은 예전에는 내가 뭐라 했냐면 이론 강의 때는 해석 능력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시간 재고 풀지 말라 그랬어요. 한 1시간 걸려도 되니까 이때는 내가 문제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내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하니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실전 강의에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거를 판별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길이 맞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를 적어두시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왜 해석이 안 되는지 그럼 이제 복습도 이렇게 페어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나중에는 실전 뭐 기출동영 플러스 실전 강의 모의고사도 나중에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전략 잘 세울 수가 있어요. 잘 풀리고 하니까.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되냐면 문제 선별력이 생깁니다. 아니 문제 선별할 필요가 없으면 되지 않냐. 그거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맞잖아. 문제 선별 능력이 필요 없으려면 전국 수석급 정도의 문제풀이 실력과 계산력과 이런 게 필요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잖아. 그러려면은 왜 강의를 듣냐고. 맞잖아요. 그냥 저기 띵가띵가 놀다가 시험 보러 가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든 합격을 하자. 그렇죠? 줄 세우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어렵고 거지 같은 거를 분명히 나와요. 고시는 줄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디 나올지를 모른단 말이야. 작년처럼 엿 먹어봐라고 B형의 징검다리도 아니고 그냥 연달아서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A형의 초반에 아니면 A형 뒤 후반에 나올지 B형에 나올지 A형이 뭐라 나올지는 몰라요. 이거를 파악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들이 되게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나옵니다. 문제가 막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엄청 짧게 딱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건드려봐고 이제 뜨거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얘를 나중에 풀어야 되는데 나중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올림픽 예선을 간다고 생각해봐. 32강 결승 32강에 작년 우승 후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잖아. 그렇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세계 180등 1등 두 개를 선택하려면 이 사람 만나고 싶지 누가 이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 여기서 이 사람 만나면은 뭐 아니면 도 아니야. 떨어져 볼 수가 있잖아. 떨어질 확률이 너무 크잖아. 사람이라는 거는 체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 동물이란 말이야. 생각을 해봐요. 내가 건드렸던 문제가 난이도가 고난이도 문제를 3개 연속으로 건드려가지고 40분 동안 투자했는데 푼 게 없네. 이런 사람이 다음 문제를 보는 이 시각과 쉬운 거를 먼저 내가 풀 수 있는 걸 건드려 놓고 40분 동안 6, 7문제를 푼 사람의 그 다음 문제, 그러니까 40분 이후에 딱 그 심정은 완전 달라버립니다. 이해가시죠?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같은 실력을 하더라도 어떻게 배치를 내가 가져가고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다른 시험을 치게 오고 돼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문제 선별력이 되려면 해석이 돼야 돼요. 알겠죠? 해석이. 네. 무조건 뭐 짧다고 넘길 거 아니잖아. 짧은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운 걸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된 문제를 가지고도 누구는 어떻게 공부하고 누구는 어떻게 공부하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세요. 제가 애우라는 건 애우시고요. 시키는 것만 하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카페 같은 건 다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적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러분 들어갈 필요 없어. 어플 확인하시면 돼요. 어플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1년 스케줄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게시판 카페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의고사 성적표인데 나중에 모의고사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14년도부터 2025년까지 기출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표인데 대부분 뭐 3대 과목이죠. 역학, 전자기, 양자 과목이 이제 한 50% 이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골고루 나오니까 임용 같은 경우는 어디 파트에서 어렵게 나올지, 그 다음에 어디 파트에서 왜 이렇게 깜빡해요? 어디 파트에서 뭐가 나올지인데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해는 예를 들어서 현대물리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2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낼 때는 전자기가 어렵거나 역학이 어렵거나 몰라요. 아시죠? 골고루 좀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광학이 내는 싫다. 그래가지고 파동과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한 문제 버린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네, 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경기에서 사고 친 거 아시죠? 작년에 모르세요? 작년에 49명이 등락이 바뀌었어요. 그 수업 시련을 원점으로 해가지고 원점이 60인가? 근데 그거 반가이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입력을 해가지고 그 2차 점수가 100점이 넘은 거야. 2차 점수, 그러니까 1차 점수 100, 2차 점수 100 해가지고 여러분이 최종 합격을 하잖아.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난 2차가 바뀌었나 이렇게 됐는데 합격자 2차를 보니까 130, 100, 120 이러는 거야. 이 말이 되나? 이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기사가 떴어요. 어떻게? 2차가 재정비한다. 그래서 49명이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합격을 받은 49명이 떨어지고요. 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말하는 거예요. 경기 임용 전체. 물리는 한두 명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불합격했던 사람이 합격을 한 케이스도 직강생 중에 있었습니다. 참 그런 케이스는 다행이고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는 참 그렇죠. 근데 그게 1점 차이가 안 나요. 1점 차이에 열몇 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고요. 이거 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뭐 안 나와, 이건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가 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준은 아닙니다. 꼭 계획표 작성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전략적인 거랑 실수 방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종중에 말씀드렸는데 느린 게 더 빠른 길이에요. 뭐냐면 암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를 믿지 마세요. 암기를 할 거면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식을 외워가지고 한 달 뒤에 갑자기 써보세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지.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갑자기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못 쓰잖아요. 그럼 그 문제 틀릴 확률이 99%입니다. 또 외워야 돼요. 그래서 구구단 여러분 안 틀리잖아. 구구단도 가끔 틀리나? 구구단도 안 틀리죠. 근해 공식도 잘 안 틀리잖아. 그 수준으로 안 외우면은 시험장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어설프게 외우지 마시고 외울 거면 확실히 외우시고 그 외우라 한 거를 꼭 죽었다 깨어나도 안 외우신 분들인데 뭐 인생의 운빨로 하실 분들은 안 그래도 되는데 만약에 나와버리잖아요. 진짜 깝깝해 버립니다. 안 나오면 모르는데 나와버리면은 남들과 다르게 시험을 쳐야 돼요. 남들은 공식으로 해서 1, 2분 안에 맞고 100% 정확도로 맞고 넘어갈 거를 나는 아쉬움 플러스 맨땅에 헤딩을 해서 그 점수를 얻어야 되는 이 짜증 때문에 시험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지금 귀찮은 게 나아요. 아셨죠? 그리고 계산 실수 같은 경우는 암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암산하지 마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검토밖에 없어요. 알겠죠? 검토. 예, 그래서 꼭 시간 남겨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물리교육론. 네, 물리교육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전공 강사가 물리교육론 교육학 점수 잘 받아라는 말 다 했죠. 물리교육론 같은 경우는 점수 플러스가 되게 많아요. 반타작했던 분이 거의 다 맞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당 부분 상위권 분들이 물리교육론을 거의 다 맞는 전략을 피고 있습니다. 전공은 사실 다 맞기 힘들어요. 알겠죠? 작년에 50 넘은 사람 없었어요. 작년에 50 넘으면 미친놈이지. 그쵸? 네. 작년에 1등이 수강생이 한 명이었는데 82점 맞았거든요. 그게 8점 없을 줄 알았는데 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리교육론, 네, 거의 조금만 잘 보면 20점 금방 넣습니다. 네, 꼭 잘 보시고요. 여기서 반타작 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가볼게요. 자, 공땡연도 같은 경우는 문제를 각색해서 나올 수 있어요. 이 공땡연도 문제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완성도가 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출제 흐름이 바뀌어서 그래요. 요즘 같은 경우 요즘이랑 그 당시에는 좀 바뀌었죠. 예. 그래서 그때 문제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뉘앙스랑 법이 바뀌었어요. 예? 뉘앙스랑 법이.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기준으로 치면은 그 당시의 문제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안 맞다. 예, 하지만 각색해서 나올 수 있다. 네, 알아두시고. 자, 1, 2차원 문제 같은 경우는 좌표계의 분할, 그 다음에 회전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자, 볼까요? 자, V0x. 그러면 얘는 초기 속도를 V0 코사인 세타. 각도가 얘가 안 나왔죠. 지정을 해가지고요. V0 Y를 할까요? 그럼 V0 사인 세타. X축 속도 Y축. 이게 XY 분할하는 거죠. 포물선 같은 경우는 벡터 분할이 기본이에요. 자, 날아간 거리 R이라는 거는 G분의 2V0의 제곱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러면 G분의 얘는 2에다가 V0 사인, V0 코사인이 얘는 V0X, V0Y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V0X 곱하기 V0Y는 따라서 2분의 GR이죠.
자, 그리고 보면은 수평거리 R에 도달하기 위해서 물체가 가져야 할 초기 속력을 구하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대우 많이 아시죠? 자, R이 도달하기 위한 V의 최소값. 따라오셨나요? 제한된 R에 제한된 최소값일 때 뭐 각도도 주어지겠죠? 각도가 나오겠죠?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뒤집으면요. 제한된 V 초기 속력 V0 할까요? V0 초기 제한된 V0일 때 R이 최대값이 돼요. 대우 아시죠? 대우 뒤집으면 이게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얘가 일로 오면은 이제 얘가 바뀌죠. 이거 낫으로 모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푸는 데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해보면은 저기 있죠? 자, R이라는 거는 자, G분의 V0의 제곱 200억 공식에 의해서 sin 2세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V0의 제곱이라는 거는 얘는 sin의 2세타 분의 GR이 돼요. 그렇죠? 자, V0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냐면 R은 어차피 상수라 그랬으니까 주어진 값이라니까 V0는 세타의 함수예요. 그쵸?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의 2세타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게 쉽죠? 그러니까 GR. 따라서 V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루트 GR. 그때 세타라는 거는 이게 1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45도 또는 4분의 파이. 이해하시죠? 자, 볼게요. 자, 2번 가볼까요? 자, 요렇게 각도가 있죠? 각도 세타 H. 자, 그리고 뭐 각도 세타를 구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수평면에 날아간 거리가 최고점의 4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4H가 되겠죠? 그 여기 2H가 되고 좌표 찍었으니까 경로식을 사용해도 되긴 해요. 알죠? 근데 거의 기본이 뭐냐면요. 그 X축, Y축 분할하는 게 기본 형식이거든요. 예. 그 1번 물리 조심하세요. 1번 물리는 명심하시는 게 연습을 제가 나중에도 그지같이 한번 A형, B형 했다 하면 초반에 내볼 테니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한 번 풀어가지고 이거 답이 안 나오면 넘어가세요. 아셨죠? 일반 물리 때문에 망하신 분 진짜 많이 봤어요. 실력 고하에 상관없이 오히려 실력을 뛰어나신 분들이 일반 물리를 모의고사 때 한 번도 안 틀리신 분들이 실전에서 못 나가지고 20분씩 보내신 분도 있었어요. 더 잘 볼 수 있는 거를 못 봐버리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검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거의 딱 맞추게 그 소비해갖고 완전히 땅을 치고 후회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물론 뭐 합격은 하긴 했지만 그래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케이스가 돼버리면 2차 때 너무 짜증나잖아. 내가 훨씬 1차를 점수를 고득점 맞아가지고 2차를 안전하게 볼 수 있는데 아슬아슬하게 보면 얼마나 그래요? 그쵸? 커플 20이랑 커플 5랑 얼마나 멘탈 차이가 날 것 같아. 그쵸? 여러분들 다 20 넘으셔가지고 알겠죠? 네. 20점이 떨어진 케이스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명 봤나? 거의 말 안 하죠. 자, 볼게요. 자, H 같은 경우는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문자 V0를 GH로 나타내면 반드시 GH로 나타내야 돼요. 아셨죠? 다른 걸로 나타내면 무조건 틀립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H라는 거는 2지분의 V0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Y축이죠? X축이면 이게 4H라 그랬으니까 얘는 G분의 2V0의 제곱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H 4H니까 4에다가 얘는 2G분의 V0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털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1이 되네요. 그래서 각도는 세타는 똑같아요. 45도 4분의 8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자, V0를 했으니까 H로 나타났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H는 2지분의 V0의 제곱에다가 45도니까 사인의 제곱이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그러면은 V0는 4GH니까 따라서 V0라는 거는 2 루트 GH가 되겠네요. 저처럼 풀어도 되는데 풀이는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제 물론 이제 내가 풀어줬으니까 나중에 한번 복습을 할 때 풀이 과정 없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논리성이 있잖아. 포물선은 좌표 분할이 우선이다. 그게 먼저예요. 좌표 분할. 나머지는 파생 상품이야. 좌표 분할이 먼저예요. 그래서 좌표 분할대로 내가 아는 형식으로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공식 있죠. H랑 R이랑 T랑 이런 거는 다 외워야 되는 거고. 네. 내가 했던 방식이 맞는지,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독약이 돼요. 아셨죠? 네. 바로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이론 강의 때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공부를 한 거고, 지금은 그게 훈련이 잘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안 됐으면은 내가 이론 강의 때 다시 복습하셔야 되니까 돌아가가지고 살짝 더 공부를 하시고. 아셨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A가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GD로 구하시오. 보시면. 자, 얘들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요. 이게 좌표가 이렇게 찍혔잖아요. 그러면은 경로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경로식이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식은 만능이 아니라 일단 특정식을 줄여둘 뿐이야. 근데 경로식을 사용하면은 조금 편한 게 있긴 해요. 하지만 포물선에서 기본은 뭐냐면 X, Y축 분할이에요. 그거는 경로식을 쓰더라도 무조건 써야 됩니다. 아셨죠? X, Y축 분할. 그래서 잘 볼게요. 자, H라는 거는 얘는 자 2지분의 얘는 V0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따라오셨죠? X축. 그 다음에 Y축이고 X축 같은 경우는 R이라는 거는 G분의 2V0의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자, H 대 R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고점 높이와 길이에 B가 나와요. 특정 좌표가 찍히면은 경로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경로식을 사용하면은 뭐가 되냐면 연립이 하나가 빠질 뿐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걸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네, 경로식을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자, 볼게요. H 달리 B를 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2분의 사인 세타 대 2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렇죠? 이것 대 이거. 그럼 조금 더 이쁘게 하면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1대 아이고 1대가 아니라 탄젠트 세타 대 4가 돼요. 맞죠?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하면
H 대 R은 탄젠트 세타 대 4. 이걸 알아두시고요. 뼈가 되고 살이 되니까. 에오라는 소리는 안 하고 알아두세요. 이해하시죠? 높이 B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거로 공부하다 보면은 아까 보세요. 얘도 보면은 얘는 넘겼지만 H 대 R은 탄젠트 세타 대 4예요. 같은 거를 공부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 발자취를 조금 입력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저도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런 테크트리를 타가지고 풀어야 됐다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 머리에 짓는 것처럼 그거를 되게 그 빨리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길 찾아가는 거랑 여러분 집 예를 들어서 찾아가려고 하면은 물론 집이 저기 경기도에 있으면 지금 걸어서는 못 가겠지만 여기 근처라면은 대충 랜드마크 보고 탁탁탁 찾아가잖아.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좀 해놓으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왜 탄젠트 나오냐면 1대 4니까 맞죠? 1이잖아. 여기서는 제가 그냥 넘겼지만 이제 저거는 B로 한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곱하겠다 집어넣었죠. 따라오세요. 여기서 맞죠? 1대 4 이게 그러면 이것도 잘 해놓게요. 이런 것들 저런 게 거리 높이 B가 나오면 요거 사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넣어놓으시라고요. 알겠죠? 안 외워도 돼. 안 외워도 돼. 이런 거는 한번 이 머릿속에서 대충 한번 길을 밟아 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봤던 거는 생각이 나요. 아셨죠? 봤던 거는 생각이다. 내가 에오라는 것만 외워. 아셨나요? 뭐 충돌 공식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에오라는 거는 그거는 그 과정까지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하는 거고 이건 솔직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잖아. 맞죠? 시험장에서 할 수 있잖아. 이건 외우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A, B 헷갈리시면 안 돼요. 1대 1이라는 거니까 따라서 탄젠트 세타 A 대 4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탄젠트 세타 A는 4가 됩니다. 자, B를 가볼까요? 자, 1대 2죠. 탄젠트 세타 B 대 4니까 얘가 2가 돼요. 그쵸?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해가 볼까요? 세타 A 1, 4, 루트 17 세타 B 1, 2, 루트 5 자, 그러면 A가 수평면에 도달한 데까지 걸린 시간 네, 최고점 도달 시간이 2배죠. 그러면은 자, TA는 어떻게 되면 G분의 얘는 2V0의 사인 세타 A가 돼요. 그쵸? 따라오셨나요? 그 다음에 H를 써오면은 H는 2D예요. A 같은 경우는. 그리고 2G분의 얘는 V0의 사인 세타 A의 제곱이 됩니다. GD로 나타내라 했죠? GD로. 이거를. 그러면 얘를 GD로 나타냈으니까 얘가 날아가야 돼요. V0 사인 세타 A가 날아가는데 V0 사인 세타 A라는 건 Y축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Y를 꺼내는 거야. 자연스럽게. 아셨나요? 따로따로 꺼내는 게 아니라. 맞죠? X축 꺼내고 Y축 꺼내고 할 때 그런 것처럼. 자, 근데 이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Y축 성분에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V0의 사인 세타 A라는 거는 이거의 제곱이 4GD니까 이거 값 루트 값은 2 루트 GD가 되겠지. 맞죠? 네. 따라서 여기다 답 쓸까요? 따라서 TA 최고점 도달 시간의 더블이죠. 바닥까지 도달한 시간이기 때문에 TA는 어떻게 되느냐? 대충 정리하면은
따라서 4에다가 루트 7분의 d가 되겠네요. 자, 초기 운동 에너지 B죠. 얘는 자 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초기값 바닥에서. 그러면 KA분의 KB 질량은 똑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VA의 제곱분의 VB의 제곱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 H는 뭐에 비례하냐면 H값 써보면 H를 알려줬죠? 자, 보세요. 우리가 세타도 알고 있어요. 세타는 구해놨어요. 맞죠? 네. 그럼 H는 2지분의 V의 제로의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어차피 얘는 똑같으니까 중력가속도 얘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HA 대 HB는 2대 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H는 이거에 비례해요. 그러면 VA의 제곱 사인 세타 A의 제곱 VB의 제곱 사인 세타 B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그럼 B를 해보면 VA의 제곱 사인 세타 A의 제곱은 2VB의 제곱 사인 세타 B의 제곱이에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2의 사인 세타 B의 제곱분의 사인 세타 A의 제곱이 되겠네요. 2분의 1에다가 이제 넣으면 되죠. 사인 세타 A라는 거는 17분의 8이고요. 사인 세타 B의 제곱의 역수니까 5분의 4인데 4분의 5가 되겠네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4분의 5 맞나? 아, 4분의 잠시만요. 맞죠? 사인 세타 5분의 2 2분의 1 17분의 18 맞죠? 계산이 뭐가 잘못됐지? 16이죠. 16 그러면은 4, 4, 16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17분의 10이 되네요. 그래서 루트 값이 싫어가지고 운동 에너지 물어봤어요. 좀 지울게요. 반만 지울게요. 반만. 지우개가 저기 다가 있네. 자 볼게요. 자 경사면이 있는데 얘는 탄성 충돌이죠. 탄성 충돌이라는 거는 에너지 보존되고요. 충돌 후에 벽면에 충돌을 하면은 얘는 속도 방향만 바뀌겠죠. 자 볼게요. 얘는 어떤 경사면이 나오면 좌표계를 경사면으로 잡으라 그랬죠. 좌표계 회전. 좌표계로 회전하면은 중력 가속도가 이게 바뀌죠. 좌표계에 따라서. 그래서 가속도 AX, AY로 바뀌어야 돼요. 좌표계는 경사면의 나란한 방향으로 X, Y로 해야 돼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AX, AY로 바뀌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먼저 가볼까요? 자, MGH는 얘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이죠. 따라서 V라는 거는 루트 2GH 이렇게 돼요. 탄성 충돌이라 했으니까 얘는
뭐 고정되는 경사면에 탄성 충돌을 했으니까 방향만 꺾이겠죠. 충돌. 그래서 충돌 직후의 속도의 크기는 요거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까요? 자, 가속도 정리를 해보면은, 자, AX라는 거는 X축에, 얘는 이제 그 가속도 크기 말하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X축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 Y축으로는 어떻게 돼요? Y축으로는 연직투사 운동. 네. 자, AX는 가속도의 크기예요. 얘는 따라서 G 사인 세타. 는 루트 2분의 1 G가 되고요. Y축은 AY는 가속도 크기 말하는 거예요. 얘는 G 코사인 세타. 따라서 루트 2분의 1의 G가 됩니다. 따라오셨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은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쪽으로 보면은 얘는 갔다가 Y축만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가속도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가 돼요? 얘는 탄성 충돌이죠. Y축만 보면 이렇게 운동해요. 시간도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높이가 똑같습니다. 싹 똑같아요. 높이가.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X, 그러니까 빗면을 이렇게 세워갖고 이렇게 X, Y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빗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꺾이죠. 여기 이번에 수직으로 꺾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45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45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X축에 45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5도로 V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포물선을 하고요. 그리고 X축 속도가 점점 커져요. 가속 온다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갑니다. 얘는 Y축으로는 똑같아요. 얘는 높이는 똑같습니다. 맞죠? Y축으로 가속도가 얘는 이거죠. AY. 그 다음에 X축으로 가속도가 AX가 돼요. Y축으로는 연직투사 운동. 왔다 갔다. 시간도 똑같아. 맞죠? 시간도. 자, 그러면은 뭐를 하라 했냐? 자, 시간비라는 거는, 자, Y라는 거는 Y축에 대해서 볼게요. 자, T라는 거는 A의 Y분의 크기에다가 2V에다가 사인 세타가 돼요. 그렇죠?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요. 자, 얘 시간 가속도는 똑같죠? 이거 따라서 A분의 2의 V에다가 넣을게요. 값. 자, AY 값 누구요? 그러면 G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V에다가 사인은 사인 45도.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G분의 2V가 돼요. 따라오셨죠? Y축 방향으로 탄성 충돌. X축으로는 속도가 증가하는데 Y축 방향으로는 계속 똑같은 이게 그 방향만 전환이 일어나죠.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네, X축 방향으로는 가속으로 안 되기 때문에 X축 속도는 점점 변하겠죠. 네, Y축 속도는 계속 똑같아요. 이 방향으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분석 잘 해놓으세요. 이게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어디 갔냐? 그 다음에 이거 쓰면 안 되죠. V라는 거는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H로 나타내는 거니까 따라서 G분의 2에다가 루트 AGH. 그러면은 2에다가 루트에다가 G분의 2H가 되겠네요. 따라오셨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Y축 성분은 얘는 안 바뀌어요.
맞죠? Y축 성분은 다 똑같습니다. 얘는 X축 보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X축을 보는 거 말고 Y축 성분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Y축은 요 연직투사운동 계속만 해요. 똑같은 걸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그렇죠? 네, 알아주세요. 이해 가시죠? 알아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각이 설마 이런 분 없겠지? 아니 쌤 이거 각도가 이렇게 변하는데 왜 각도 이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게 아니라 얘는 초기각이고 이 각도 아니에요. 아셨죠? Y축 성분 각 Y축의 그 속도 성분은 안 바뀐다고. Y축만 봐봐. 벡터를 내가 말했잖아. 이거를 포물선을 어렵게 푸는 방법은 1차원과 2차원을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생각하면 어려워져요. 그런데 벡터로 보면 되게 쉬워져요. Y축 벡터로 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AY가 있는 공간에서 V에 V 사인 세타, 그러니까 VY로 던져요. 떨어져요. 던져요, 떨어져요. 던져요, 떨어져요. 탄성충도 계속 왔다 갔다 똑같다고. 맞죠? 얘가 정지했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Y축 속도 성분도 탄성 충돌 때문에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Y는 그래서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아요. 하지만 이쪽으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해. 이해하시죠? 네, 알아두세요. 그래서 분석을 잘 해놓으시고 빨리빨리 할게요. 따라서 TAB T의 BC 1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자, V의 X축에 대해서 B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푸는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이게 그 일반 물리 같은 경우는 푸는 게 정형화가 저는 이제 뭐 그래프로 그려서 푸는 거 뭐 이렇게 푸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풀어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저처럼 안 풀어도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 길을 따라 가지고 답이 정확히 나왔으면 그게 맞는 풀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X축은 루트 2분의 1 V 그 다음에 더하기 A는 루트 2분의 G에다가 T라는 거 아까 구했죠? 자, 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루트 2분의 3V 그 다음에 V의 X에 C까지 갈 때 A부터 C까지 갈 때 얘는 B에까지 갔을 때 X축 속도 C까지 갔을 때 X축 속도 얘는 루트 2분의 그대로 넣으면 V에다가 더하기 루트 2분의 G 이게 AX죠. 그 다음에 얘는 시간이 얘 더블이겠죠. B까지 맞죠? A에서 B까지 가는 시간하고 B에서 C까지 가는 시간이 1대1이니까 2배. 그래서 얘는 이거의 2배. G분의 4V. 그래서 루트 2분의 얘는 5V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뭐 그래프로 푸셔도 되고 뭐 다양하게 푸셔도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쓰려고 그래요. EAXS는 V의 XC의 제곱 마이너스 V의 XB의 제곱 이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X축으로는 가속도니까 따라서 2에다가 루트 2분의 G에다가 S 얘는 BC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넣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얼마냐면 4분의 25고요. 2분의 25죠. 미안해요. 2분의 9 V의 제곱 그러면은 2분의 16에다가 EGH가 되죠. 따라서 16GH 다 나왔네요. 따라서 S, BC는 H의 함수가 되겠죠. 8 루트 2에다가 얘는 H가 되겠네요. 좀 끊어야겠습니다.